하지만 지금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유해동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는 총으로 쏴서 노루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노루 포획이 허용된 뒤 효과는 얼마나 있고 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런 방식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민규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입니다. 예, 김동용 제주도 환경자산보전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노루를 보면 참 순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보호를 위한 사업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면서 지난해 7월부터는 포획이 허용됐습니다. 노루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기에 이렇게 유해동물로 지정을 하고 포획을 허용하게 됐는지 먼저 살펴보고 포획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농작물에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허창옥 의원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한라산의 우리 노루가 영물이자 제주 상징적인 야생동물로 사실 노루가 유해동물로 지정되는 것에서 동의하는 도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과거 80년대에는 사실 3천여 마리의 개체수로 모든 도민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보호 노력을 해서 사실 근래에는 2만여 마리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사실은 피해가 이게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게 피해 면적 신청수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개체수의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는 이미 2008년도에 조례를 한번 제정했었고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 사실 작년에 유해동물로 지정하면서까지 개체수를 조정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예. 김동영 과장님, 그러면 이제 지난해 7월부터 노루 포획이 허용됐고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루를 포획했고 또 이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네, 농작물 피해는 많이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제도가 시행하기 전에 1년과 시행한 후에 1년을 비교해 보면은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95헥타르에서 68헥타르로 약 28%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 금액도 4억 8,5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으로 약 21%가 줄어들어서 포획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나 보상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가 줄어든 반면에 피해 신청 농가 수는 5%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전에 여러 마리에 의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던 것이 이제 이런 포획으로 인해서 한두 마리가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생각 들어집니다. 예, 과장님 말씀 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한 30% 가까이 28% 이렇게 감소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두 분께서는 지금 노루 포획 허용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는데 과연 이 효과가 있는지 이 노루 포획 허용 이후에 나타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용웅 사무국장께서 먼저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은 지금 노루 어떤 관리 방안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효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체수 포획된 개체수가 지금 분명히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지금 이 노루 포획 그냥 분명히 얘기하면 포획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사살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노루 사살을 지금 한 만큼의 어떤 농가 피해는 또 비례해서 줄어들 수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과연 해결 방법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노루 포획의 범위가 지금 400m 이하 지역 농사 짓는 지역 위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획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금 중산간 지역에 있는 노루들이 또 저지대로 이동할 가능성들이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3년간 진행이 됐을 때 그리고 3년 이후에
또 이게 연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이 무조건 이 어떤 그 대안으로서 이 노루 사살 정책으로만 지금 간다면은 저는 어떤 그 노루 생태계의 어떤 이 그런 악영향 그리고 어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미지 훼손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우려까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총으로 노루를 잡은 만큼 뭐 이렇게 농작물 피해 면적 감소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법이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데 이민규 교수께서는 지금 노루 포획 허용이 1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네.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노루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게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 노루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그런 간접적인 자료로서 제주대학의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노루가 그 구조돼서 오는 게 몇 마리가 되는가를 봤는데 예. 2011년서부터 2013년까지 143, 118, 90 그리고 올해 7월까지 약 61마리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개체 수가 작으면은 당연히 확률적으로 그 구조돼서 오는 마리수도 적지 않겠나 생각해봤는데 그 나머지 좀 세부적인 자료를 보니까 예. 실제로 우리 제주도에서 구조센터로 오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교통사고, 소위 그 로드킬, 예. 로드킬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드킬 자료 숫자를 다 빼보니까 2010년서부터 올해까지도 뚜렷하게 줄었다, 뭐 이런 그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제가 듣기로는 지난 1년 동안 1,400마리를 포획했다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영향을 줬다는 그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 구조권 수는 줄었는데 로드킬 수는 감소하지 않아서 로드킬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실제로 감소해서. 로드킬 수에 의한 변수를 뺀다면은 예. 늘 그 정도가 구조돼 온다 그렇다면 네. 상당히 간접적인 얘기입니다만 아직 그 개체 수가 수에는 심각하게 변동되지는 않았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죠. 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과연 지금 그 노루 포획 허용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 노루 개체 수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개체 수 문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노루 포획이 과연 몇 마리나 됐느냐 지난 1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김동영 과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노루 포획을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획 허가를 시작한 후에 예. 우리가 1년 동안 그 포획된 숫자는 1,747마리입니다. 예. 아마 월 평균 한 145마리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7, 8월 달까지 합쳐서 지금까지 이제 그 포획된 숫자는 2,083마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시 지역에 1,266마리, 서귀포시 지역에 817마리. 아마 그 산남 지역보다는 삼북 지역에서 많이 그 잡힌 것은 아마 그 삼북 지역에 밭작물이 많기 때문에 그 서귀포 지역은 아무래도 그 감귤밭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가 이렇게 적게 나타난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그 로드킬이 좀 증가가 매년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예. 아마 그 노루 개체 수가 이렇게 불어나지 않은가 또 우리 교통량이 예전보다 많이 그 증가가 돼 있고 그리고 중산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도로가 너무 제주도는 특성상 많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기인해서 그 로드킬 숫자는 좀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포획한 노루 수에 로드킬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지금 2,083마리 그렇습니다. 예, 이건 포획 허가를 받고 포획한 이제 숫자. 그 잡은 숫자입니다. 예. 네. 로드킬 숫자가 1년에 얼마나 정도 한 되는지는 200건 정도 됩니다. 200마리 예, 정도. 뭐 많은 해는 300마리까지 이렇게 됩니다. 예. 지금 노루 포획이 그 피해 농경지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어떤 농작물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게 뭐 수치상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28%가 줄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게 노루가 이렇게 주로 포획 지역이 사실은 그 농경지 반경 1km 이내 그리고 그 농가가 신청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마리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 여전히 지금 총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포 사용에 따르는 이게 노루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농경지에서 멀어져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그러더라도 농가들이 바라보는 이게 그 농작물 피해는 이게 그렇게 많이 뭐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치상 봤을 때 어쨌든 신청 면적이나 이게 우리가 저 피해 신청을 한 거에 따른 이게 지원 금액이나 이런 걸 따져서 지금 28%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아까 그 윤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에 사실은 일정 부분 이게 조례를 통해서 이게 포획을 하니까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힘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아까 뭐 1,700마리에서 이게 올해 8월까지 2,080마리 정도 이렇게 그 포획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이게 제주도에 어쨌든 그 2011년도에 녹색환경지원센터에 2만 마리라고 이렇게 추정해서 이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추정에 불과한 거지만 이걸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 2만 마리 중에 2년 이상 그 이게 그 번식할 수 있는 암노루가 약 5천 마리라고 추산했을 때 이게 1년에 어쨌든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그 자연은 번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망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60% 이게 40%는 이게 자연 도태되더라도 60% 잡았을 때 3천 마리다. 3천 마리면 사실은 이게 1,700에서 2,800이라고 하는 포획 숫자보다 그리고 설사 이게 아까 로드킬과 같은 그 합치더라도 여전히 자연 번식률이 이게 상승하기 때문에 상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그렇다면 이 개체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예. 예. 저는 그걸 좀 이론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는 저는 좀 이 의문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현재 2009년과 2011년도에 조사된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신뢰도 그걸 갖고 이 자연 증가분을 계산하고 그거를 뭐 이론적인 계산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무리한 지금 이 추측이라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지금 2,000마리가 지금 총으로 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거 2,000마리 정도가 2,000마리가 감소가 됐는데 아니, 실제 감소되는데 실제로 그에 대한 전부 다 총으로 쏴서 사살했다고 표현하면 예, 생포된 게 지금 몇 마리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생포된 게 지금 제주시 8마리 그리고 서귀포 3마리거든요. 나머지는 다 사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지금 2,000여 마리니까 2,000마리가 넘게 사살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눈앞에서 죽었는데 그만큼의 그러면 효과가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적든 많든. 근데 그걸 갖고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지금 전혀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28%는 효과가 났는데 너무 그 지금 단순 이렇게 지금까지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제 와서 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추게 해가지고 지금 개체수 조사라든지 그리고 또 자연 증가분이나 적정 개체수를 좀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결과를 갖고 좀 얘기를 해야지 기존에 과거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료로 좀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자료가 제가 분명히 추정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이제 한라산 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12,800마리라고 이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2011년 12월에 이게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2만 마리가 넘게 이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2만 마리가 아니고 그 해발 600m 미만만 조사를 했고요. 그 당시 17,000마리 정도. 자,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보면 이게 해발 이게 200고지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국립공원 지역 그리고 800m까지 이제 800고지까지 전부 다 그 나열했습니다. 서식 밀도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있냐 이거죠. 신뢰도는 이게 환경운동연합에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게 추정치를 이렇게 내왔다는 거는 지금까지 안 나온 자료 중에
이게 나온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게 서식 밀도 조사를 정확히 정립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호주나 이게 외국 같은 전부 다 이게 조사해서 그거에 맞게 적정 개체수가 얼마냐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정립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 앞으로 그 정립을 통해서 정책을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에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정치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어쨌든 지금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제주도나 제주도 의회가 예. 지금 이런 그 자,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살 지금. 정책을 취한 게 사실상 어느 도민들도 좀 이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전혀 데이터 없는 데이터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명분 없는 자료를 갖고 아니, 이 정책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네, 알겠습니다. 그 예, 예, 중요한 2011년도 거는 조사 기간도요. 예. 지금 자, 6개월도 채 안 되는 자, 기간입니다. 조사 기간이. 부장님 제가 마무리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80년대 3천여 마리에서 어쨌든 많은 게 마리수가 증가한 걸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몇 마리라고 모르는 것 뿐이지 다 인정하는데 이 인정하는 이 마리수의 이게 개체수의 증가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계속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계속 신청해 왔다 이런 겁니다.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이게 2만 마리가 맞냐 틀리냐는 문제는 나중에 정밀 조사를 해서 그 개체수를 확인해야 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농작물에 실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호소해왔고 결국 2008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 조례로 개체수 증가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포획이라는 방법으로 유해 동물로 지정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해야 되는 건 인정하는데 이 공존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제주의 영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영물이 이게 사람들의 경제적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하는 거는 사실 어떤 방안이든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안이 네, 그래서 극단적인 방안을 선택한 이유가 아니죠. 뭡니까? 자, 극단적인 개체수 잠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얘기해 보시죠. 여기서 정리하고 예, 어쨌든 계속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논란이 되는 게 피해를 준다, 개체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정확한 조사는 미비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의견 일치는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구체적으로 노루 포획 정책이 과연 이 방식대로 가는 게 타당한가? 그리고 노루를 피해를 주는 동물로 유해 동물로 지금 지정을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유해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진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규 교수께서 지금 노루를 유해한 동물로 지정해서 총으로 쏴서 잡을 수 있게 노루 포획을 허용했는데 이 노루의 유해성 문제 이걸 어떤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노루는 노루인데 네. 어디에 나타날 때는 결국 유해동물로 이제 지정할 때는 좀 우리가 제한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유해동물을 지정한 건데 뭐 노루를 유해동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노루가 살 수 있는 그 서식지에서 노루가 유해동물은 아니고 그것이 사람의 서식지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이 종간의 그 벽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서 나온 용어일 따름이지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것이 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를 조금 더 돌려보자면은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면적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사는 면적 그리고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의 그 동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보유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하나 난 딸이 뭐 안 부럽다 그러다가 요새 한 3명 나면은 돈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정책을 쓴 사람들을 그것도 몰랐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적정점에 도달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도청에서 3년이라는 한시 시간을 두면서 그때에 또 그 포획 구역을 또 지정을 하면서 딱 3년을 둔다 할 때는 3년 동안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피드백을 해서
오케이 이거 주는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보호 쪽으로 나갈 거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을 우리가 찾는다든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 시행착오를 거칠 텐데 예. 그걸 조금만 더 좀 참을성 있게 봐주시고 궁극적으로 야생동물 노루를 보호해야 된다는 데는 다 그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의 생활, 우리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게 이제 우선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그 좀 데이터를 축적하고 예. 또 기본 연구를 해 나가는 게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낼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참을성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3년 동안 이제 노루 포획이 허용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결과를 보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네. 방법을 모색하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다만 예. 거기서 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우리 그 관할 관청에서 잘 보존하고 잘 분석하고 예. 연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거는 이제 그쪽 몫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그 노루 포획 정책이 지금 1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2년 정도 또 남아 있는데 노루 포획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일단 시작부터가 잘못된 정책이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그 처방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농가 피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피해를 방지하고 막기 위한 방안이 뭐 여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방안 그리고 제주도가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방안은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이 노루를 좀 이 사살하는 정책으로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그 점인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는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 조례를 아무 상의도 없이 추진한 제주도 의회가 더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데 저는 그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금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그 피해 방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 예를 들어서 농가 피해 그 최대 보상이 500만 원으로 지금 한정돼 있고 피해 방지 시설도 지금 이 가구당 300만 원 미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가 뭐 지금 유네스코 3관왕 뭐 얘기하고 자랑하고 뭐 WCC 총회 개최했고 이제 환경 수도 추진한다면서 제주도에서 이런 그 환경 관리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데 예. 제주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농가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정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전혀 그거에 대한 노력도 없이 가장 우리가 노루 어떤 개체수에 대한 관리 필요성들은 공감하지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어떤 순위에 있어서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을 텐데 가장 마지막 선택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그리고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결정한 이런 정책들이 아닌가. 저는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도 제주도나 뭐 제주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도 이 신뢰를 할까. 그 부분은 좀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 우리 이영우 사무국장님 그 말씀 중에 혹시 이 피해에 대한 보상 정책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해결 정책이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상금을 늘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도에서 노루망 설치라든가 이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노루망이나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현장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책임하고 아무 근거 없이 도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저는 뭐냐면 개체수를 정확히 판단해서 개체수를 어떻게 적정 개체수를 유지할 거냐에 사실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자꾸 사설의 초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 그 캥거루를 지금 산업화했습니다. 이미 이게 국가에서 이게 우리 호주의 면적에 그 캥거루가 몇 마리가 적정 개체수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호주의 상징 동물입니다.
그 개체수가 넘는 거는 전부 다 산업화해서 식품하고 뭐 가축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논쟁이 자꾸 농작물 피해를 보는 거와 노루 보호와 이 두 가지 관점에서만 토론되고 논의돼야 될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개체수의 정밀 조사와 더불어서 적정 개체수가 몇 마리인지 이 몇 마리를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마을 목장이든 뭐 오름이든 간에 여기에서 서식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은 한라산의 총 개체수가 만 마리인지 이런 게 나오고 사실 이거는 산업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렇게 사육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지금. 그런 것이지 이제 이 조례가 3년 동안 저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사실은 일정 이렇게 포획하는 방법이 사살을 해서 그냥 뭐 허용된 범위 내에서 뭐 재골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식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아주 이렇게 객관적으로 산업화가 방안이 있는지 이 방안은 어떤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지금 이 포획이 맞느니 틀리니가 아니라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는 농작물이 직접 피해를 주고 있고 아까 우리 사무장님 얘기한 대로 개체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사살하게 맞느냐. 그러면 그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금 보상 정책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이게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후에 더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시는 어쨌든 이게 적정 이것을 정밀하게 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앞으로 노루 보호 정책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가 좀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의원님이 지금 신분이 그 농민이 아니고 의원이지 않습니까? 과연 한 번이라도 좀 제주도에서 도에다가 지금 금은망 효과 없다. 또 다른 방법 저기 좀 찾아봐라, 연구해봐라. 했죠. 예산 좀 책정해서 좀 그 늘려본 적 있습니까? 지금 얼마 이 피해 방지해가지고 지원되는 예산 얼마입니까? 농가당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지금 일단 국장님은 지금 의원님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제주도에다 요구할 거는 노루 죽이라 요구할 게 아니라 농가들한테 현실적 보상해주고 피해 방지 대책 이게 좀 제대로 지금 이 효과 있는 방법들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일단 이제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단체 얘기에서 입장이고 허연이 어쨌든 잠깐만. 농가들이 이게 현실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로 가야 되죠. 사람 중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허창옥 의원께서는 노루 피해가 급하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노루 개체수를 줄여놓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화하든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용우 사무국장께서는 노루 피해는 있지만 노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왜 꼭 그 총으로 쏴서 이렇게 사살하는 방법이 최우선 순위로 가야 되느냐 이거는 가장 나중에 해도 늦지 않고 오히려 피해 방지 시설 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김동영 과장께서 지금 현재 도에서 노루 피해와 관련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그 노루 포획 방법은 그 총기류와 올무에 이용해서 포획하도록 환경부의 그 법상으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자꾸 총기 사살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아까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꾸 노루 개체수가 정확하지 않다, 뭐 이렇게 부정확하다라고 자꾸 그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대부분 나라에서도 다 그 야생동물 개체 통계는 표본조사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야생동물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는 사실상 잡기는 힘듭니다. 뭐 사람과 같이 이제 주민등록이 돼 있어서 정확한 뭐 통계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표본조사에서 이렇게 조사가 된 건데 이 숫자를 믿지 못한다면은 이거 뭐 통계학을 뭐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2만 마리로 주장하는데 비록 보통 여론조사라든가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오차를 적용하더라도 19,000마리에서 21,000마리, 한 뭐 2,000마리 이렇게 또 10% 잡더라도 갭이 한 4,000마리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우리가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그 노루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조사는 사실상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전까지 계속 보호만 했었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97년도에
또 그 농가가 피해를 봤다 자꾸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부터 이제 그 노루에 의한 그 농작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통계는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한라산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이게 아까 같이 표본 조사에 의한 그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고지 이하만 조사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계는 그 2009년도에 한라산 연구소에서 600고지 이상 조사된 통계와 그리고 2011년도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600고지 이하 그 조사된 숫자를 합친 숫자가 2570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뭐 논란이 있는 건 저희들 행정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금년에 국비 2억과 지방비 2억 해서 4억을 들어서 우리 그 좀 헬기를 이용한 그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서 제주도 전 지역으로 표본 조사가 아닌 제주도 전 지역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은 이러한 통계는 아마 정확한 통계값을 얻어서 노루 개체수에 대한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되리라 보고요. 그 피해 보상하고 피해 방지 시설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라든지 어떤 시설물들 지원해주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노루 그 방지 그물망 아까 그 농가당 이제 300만 원을 지원되는데요. 이 300만 원 기준은 그 300평당 그 노루 그물망을 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산간에 이제 우리 일반 밭작물이 3,000평을 넘는 밭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3,000평을 치는데 우리가 그 가격이 한 220 몇만 원 드는 거로 해서 충분히 3,000평 정도는 그 300만으로 그 그물망 그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보상은 우리가 지금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해서 이제 농작물 피해를 봤다는 농가에 그 보험에서 이제 현지 조사를 해서 작물의 생육 상태라든가 피해 면적이라든가 이렇게 조사돼서 이제 보험에서 적정 그 이런 방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피해 방지 시설은 지금 그물망이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겁니까? 근데 그 그물망이 지금 그 효과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저기 의원님은 이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3,000평 해가지고 적정한 그게 그 정도면 충분한 지금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오히려 의회에서 좀 문제 제기가 없으니까 지금 최근 몇 년까지 계속 이 금액으로 지금 이 보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 방지 시설도 대부분 지금 그물망 시설인데 그 농가에서는 현장에서는 그물망 효과가 없다. 노루들 다 뛰어넘어 버리고 또 심지어는 뭐 뜯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하소연을 하는데 계속 지금 정책은 지금 그물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최선의 어떤 그 연구 방법 피해 방지 시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도 없고 그에 대해서 요구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통계에 있어서도 통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야생동물 관련된 그 조사 방법은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2011년도 조사했던 연구자도 자기 보고서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확한 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연차별 조사가 쭉 있어서 그래서 어떤 어떤 자연 개체수라든지 증가분들을 추정을 하고 또 전체 어떤 그 지역별 어떤 개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게 지금 달랑 그 2차례 조사를 갖고 이걸 갖고 통계에 대한 통계를 좀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그거 갖고 믿겠습니까? 예, 일단 통계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아니,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겠는데 그 사실 정책에 대해서 이게 비판을 하는 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도 난 함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그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나는 그게 상당히 환경 그 운동연합이 궁금한데 마냥 그물망 치고 다른 걸로 밭에만 못 들어오게 하면 그러면 그게 해결이 다 되는 거냐? 그 개체수 증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갖고 있는지 거꾸로 오히려 묻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주도나 관련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을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전혀 반영을 안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논의가 지금 이 그 노루
포획 그러니까 사살 이전에 정책 결정 이전에 이런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지 왜냐하면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생포할 수도 있고요. 조례를 제정할 때 네. 저는 몇 차례 토론이 있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참석을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이 개체수를 이게 적정하게 이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게 제시를 했었냐? 예, 했죠. 했습니까? 네. 근데 그게 뭐 별로 나온 자료가 없던데. 그 당시부터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살이 아니라 지금 다른 뭐 이 나라의 사례도 있고 예, 다른 나라의 사례도 제가 쫙 다 뽑아왔습니다. 이거 예. 생포해서 네. 또 격리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 네. 격리시켜서 계속 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어떻게 처리해요? 이거는 지금 걔가 뭐 이런 그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네. 이게 거세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가를 지금 억제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이게 분명 꼭 이 죽여야만이 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뭐 다른 뭐 아이디어나 아니면 전문가 분들이 제안한 방법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적정한 방법들을 우선순위로 적용해 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 그런 그 뭐 반영이 전혀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 여기서 잠깐 이민규 교수님 지금 노루 개체수 이 조절 문제가 어쨌든 핵심인데 이게 자연적으로 뒀을 때는 어떤 자연적으로 어떤 그 개체수가 조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최근 들어 30년 사이에 이렇게 급증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 우선 아까 말씀 나누신 중에 농작물에 대한 어떤 피해가 상당히 그 초점이 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그 생태계에 과연 노루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주도의 환경을 볼 때 생태계의 최상위 그 포식자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나 뭐 늑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까지 개체 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최상위 그 포식자가 노루에 손을 안 대서 이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또 그냥 잡아서 생계 수단을 하다 보니까 또 아예 소멸해 버릴 정도로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보호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보호를 해서 생태계가 이렇게 복원이 되다가 이제 좀 기형적으로 바뀌고 있죠. 이제 너무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를 좀 너무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해치고 있는 건데 뭐 해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적정한 개체 수가 필요합니다. 이따 국장님의 또 의견도 들어보겠지만 우리 제주가 과연 어느 정도 노루를 데리고 있는 게 적정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술 자료는 뭐 충분히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혹시 또 아까 말씀 나누시던 중에 그 방법에 있어서 사살할 수밖에 없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또 우리가 그 연구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컷이 생포될 경우에 그 화학적인 거세 방법 같은 것도 특히 태국 같은 데서는 상당히 그 연구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학교를 가봤더니 그런 방식을 또 쓰면 되겠다. 방법 많습니다. 예. 그리고 도대체 이 한 마리가 활동 반경이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호랑이 하나가 필요한 활동 반경이 3km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잡아 포획을 해서 칩을 박아서 GPS로 그 연구를 한다든가 이 방법들이 얼마든지 지금까지의 뭐 헬기를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좀 더 어떻게 좀 그 진보된 방법이 많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쪽을 요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에 따른 이제 예산 문제는 또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려야겠지만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농가 피해를 준다. 이거는 이제 우리 농가로 야생동물이 내려서 피해 주는 건 이제 확실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방법을 쓰느냐, 건물 예산을 얼마 주느냐,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먼저 연구해야 할 부분이, 그러면 단순히 노루수가 극히 늘어났기 때문에 얘들이 밀려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 뭐 크게 안 늘어났는데 밀려 내려온다. 결국은 이제 걔들은 이제 먹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야생동물은. 근데 그 식생이 한라산 중산간 이 위쪽에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한 어떤 식생이 변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리대가 꽉 찼다 그러면 얘들이 할 수 없죠.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한 우선 기본적인 조사부터 연구부터 차근차근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예산 문제를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환경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노루의 영역을 우리가 자꾸 올라갔기 때문에 노루가 살아야 할 자리에 우리가 괜히 감자 심어놓고 감자 피해 입었다고 자꾸 하소연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인가부터 또 조사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물론 시작이 반이지. 시작을 이제 그런 연구를 차근차근 하면은 다 잘 풀릴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 노루 포획 방법을 놓고 이렇게 총으로 쏴서 노루를 잡는 이런 방법이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가장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다른 방법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환경단체의 주장인 것 같고,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일단 워낙 개체수가 늘어나고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한 2,000마리 정도 잡았다,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이 수치가 과연 정확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도 일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포획한 숫자 어떻게 통계를 잡고 있고,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런 노루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건지. 예. 저희들이 농가에 신청을 받고 이제 행정시에서 이제 포획 허가를 나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포획 허가를 내준 다음에 이제 자가 포획도 가능하고 이제 대리 포획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획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진을 찍고 거기서 어떻게 누가 인계하고 그래서 전부 장부로 관리 대장이 지금 마련이 돼 있어서 이 포획 허가에 따른 이제 통계 수치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불법 포획의 이것까지는 아직 뭐 통계에 반영시키기는 좀 힘들고요. 통계 아까 포획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자꾸 총살이라는 그런 개념,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총으로 이게 쏘는 게 상당히 국민적 정서라든가 좀 어떤 잔인한 측면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게 포획 허가 작년 7월 이전에 한 2개월간 포획 방법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이게 포획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방법이 이제 생포2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또 이제 마취총을 이용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제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포용 트레스는 2달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요. 그리고 마취총으로 잡은 게 한 77마리를 쏘았는데, 이게 마취총을 맞고도 도망가 버리는 게 한 49마리, 한 64%가 예. 맞고도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노루가 이 마취총에 보면 한 5분 후에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5분 사이에 노루가 한 번 뛰면 한 10m씩 뭐 10번만 뛰어도 이게 100m가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숲속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 용량을 좀 해서 어린 그런 노루 같은 경우는 폐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게 한 18%. 단위에서 마취총을 맞춰서 성공한 확률이 한 18%에 불과했었습니다. 해서 마취총인 방법도 상당히 제주 실정에는 안 맞다는 게 전문가들이 평이었습니다. 마취총 같은 경우는 초원지대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데 제주도는 산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힘들고요. 또 마취총에 의한 방법이 30m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노루에 예민하기 때문에 30m까지 접근하기도 힘들고요. 또 마취총 탄알이 한 발에 45,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고가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사실상 마취총에 의한 방법도 상당히 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어쨌든 이 총으로 쏴서 이렇게 노루를 잡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떨어졌다. 예. 그런 말씀이신데 이용우 사무국장님, 이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총으로 쏴서 잡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 어떤 게 가능하고 또 외국에서는 또 이런 문제 어떻게 풀고 있는지 좀 우선 아까 말씀해 말씀드렸던 그 포획 횟수를 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좀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행정당국에서 조금 이 부분은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약 2,000마리 정도 지금 잡은 걸로 통계치로는 잡히고 있는데, 예. 근데 이 불법 포획된 숫자는 지금 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예. 우리가 보통 로드킬 숫자도 이게 그 신고 접수된 숫자만 갖고 1년에 통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로드킬 당했는데 이게 신고 안 된 숫자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예. 현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노루의 포획 숫자에 있어서도 좀 불법 포획된, 특히나 그 지금 현재 그 포획된 노루의 처리 방법이 지금 통계로 보면은 지금 2,000여 마리 중에 그 매립된 건은 이 44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가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자가 처리 방법도 하나의 어떤 이 불법 그 포획을 좀 부추기는 어떤 그 좀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주도가 좀 면밀하게 봐야지 현재 잡고 있는 이 노루의 어떤 수를 좀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단순히 그냥 잡으면은 그냥 이 신고만 하면 끝인데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 잡힌 노루에 대한 암수 구별 이런 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연령이라든지 최소한 이런,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야 그 향후에 이걸 하나의 연구 자료로도 좀 유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잡혀서 사살된 노루의 최소한의 뭐 암수 구별이라도 좀 알 수 있다면은 이런 개체수 조절이라든지 이런 향후에 어떤 그런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관리 방법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이 야생동물이 어떤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그런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어떤 경제적 활동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 대안에 있어서 완전히 그냥 사살 총으로 쏘는 방법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많은 만큼 그 관리 방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런 생태적인 관리 방안부터 가장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주도가 수집해가지고 제주 지역의 현실에 맞는 가장 어떤 환경 생태적인 방법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적용하는 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생포 트랩 만들고 마취총 쏘고 이걸 작년 7월 이전에 한두 달 정도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면피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살이라는 비판 여론을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 정도까지 노력해본다, 이런 보여주기 시기였지, 최대한의 어떤 제주도가 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방법들을 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좀 방안을 좀 강구하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민규 교수께서는 지금 좀 외국에서 이렇게 어떤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동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현재 대부분 총으로 이렇게 노루를 잡는 방법이 대부분이어서 혹시 뭐 또 다른 방법 가능한 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잡는 방법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뭐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행정력이 들더라도 그 수컷에 대한 거세, 외과적 그냥 주사 한 방으로 호르몬을 주로 이용합니다. 성호르몬. 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효과 봤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놈들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획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조금 우리가 그 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감수를 한다면은 사실은 그 방법이 좋습니다. 그럼 꾸준히 이제 산자 수가 줄어가니까 그 개들을 이제 사살하지 않아도 그 줄일 수가 있겠는데, 보통은 이제 정책에 있어서 그 장기적인 방법하고 그 단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관련 우리 행정단체에서 그 부분을 연구하고 단기적으로 3년 시한으로서 이렇게 포획하는 거는 그 부분은 뭐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필요하고요. 일단 어느 정도를 늦춰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조사 집행을 해 나가야 되죠. 물론 가장 아까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잡고 자가 소비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우리 도가 조사했어야 할 성별이라든가 적당한 나이, 추적 나이, 그리고 개인적인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만 그때마다 혈액을 최소한 어느 정도씩 뽑아놔서 제출을 해라. 이것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는 이 야생동물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질병, 또 야생동물이 가축의 질병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근거를 조금씩 찾아내고 있는데, 이럴 때 그런 혈액 뭐 한 5mm나 10mm씩만 쫙 모아놓으면은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그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국장님 아까 그 의견을 좀 더 이렇게 잘 정리해서 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행정력으로는. 예, 포획한 노루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연령, 그다음 뭐 혈액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동영 과장님, 지금 포획된 노루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까 뭐 자가 소비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자가 소비라는 게 그냥 식용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그 포획된 노루는 지금 현행 그 환경부 그 유해 야생동물 처리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침에 따르면은 그 농가나 그 대리 포획자가 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는 이제 매립이나 소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뭐 이런 불법 유통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그 문제가 된다면은 뭐 전부 수거해서 매립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에 따른 뭐 행정 비용은 들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뭐 이 농가에 의한 그 자가 소비를 해도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 생각은 현행 방법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까 한라산 그 연구소에서 아까 뭐 그 노래에 대한 그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개체수 문제에서 개체수 조사와 그리고 노래의 그 식성 조사, 그리고 행동 특성 그런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면은 아마 노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고, 그에 따른 우리가 정책 결정이 좀 더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포획 방법이 아까 거세 방법으로, 이것도 아까 우리 한라산 연구원의 그 좀 전문가 박사한테 물어봤는데, 그 노루의 특성상 이제 순놈이 전부 이게 암놈하고 짝짓기 하는 게 아니고, 노루가 뭐 순놈이 10마리 있으면은 그 중에 제일 강자만이 그 이제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자를 이제 거세한다라도 다음에 차기 이제 해서 그 전부 순놈을 없애지 않는 한은 아까 같이 거세 방법에 또 효과는 없다고 전문가가 이제 그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쪽 전문가 또 그쪽 전문가고, 우리 수학적 관점에서 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 관리 그러니까 포획된 노루에 있던 그런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 그 전국 방송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노루가 그 건강원에 노루 진액 관절염의 효능이 있다라는 이런 홍보를 하면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 실태가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그 조사를 좀 했던 그 방송 내용에 보면은 제주도 내 건강원 40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8군데가 유통이 되고 있고, 가격은 3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가 뭐 사실 여부는 뭐 도에서 뭐 더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이게 지금 건강원을 통해 가지고 노루 진액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전국 방송으로 보도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전혀 지금 유통에 그 자가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 제주도가 너무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의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어쨌든 아까 우리 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허가돼서 포획한 노루에 대해서는 식용을 하든 재고를 하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유통을 해서는 안 되죠. 네? 유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고 상업적 예. 거래는 네, 그건 안 되는 됩니다. 거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요. 예. 보도가 됐잖아요. 지금 전국 방송에 건강원에서 판매가 지금 몇십만 원씩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그건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실태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국장님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거에 그 아까 불법 포획과 관련해서 이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과거에 많은 농민들이 이게 불법 이게 조례가 정해져 전에 어쨌든 그물망에 걸리든 뭐 어쨌든 농가에 피해 주면서 뭐 개를 통해서 이게 잡든 이게 사실 다 불법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농가들이 벌금 내지는 하물며 징역형까지 받은 농가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에서 전혀 이런 거 제도가 마련해주지 않고 개체 수의 증가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주니까 단순히 아까 얘기한 그물망 지원이라든가 일정 뭐 보상금 정도 가져가지고는 사실 1년 생계를 꾸려갈 농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불법 포획이 저는 오히려 이 조례가 이게 그 됨으로 인해서 불법 포획하는 이런 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가들한테도 좀 물어보면. 그래서 어차피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2011년 이게 2009년 한라산 연구소에 나온 자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보면 지금 우리는 자꾸 추정치를 갖고 논란을 빚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추정치에 대한 이게 그 객관성을 이게 빨리 이게 어쨌든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우리 윤 교수님이 얘기하는 다양한 방안 그리고 아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피라든가 진짜 뭐 이게 암수인지 개수세하는 거는 사실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이걸 지침으로 내려서 반드시 그걸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건 도에서 하면 됩니다. 당연히 뭐 거기에 또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이 서식밀도의 정립을 이 서식밀도 모델의 정립을 하기 위한 급선무다. 그래서 3년 사이에 어쨌든 진행하면서 저는 반드시 이걸 해서 이게 여기에 예산도 더 먼저 투자하고 도에서 그래서 이런 서식 밀도에 대한 모델을 정확히 정립해서 이걸 근거로 향후 이게 노루의 보호 육성 정책과 그다음에 이 종합적으로 어쨌든 농작물 피해 방지와 함께 다양한 이런 것들이 나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속에 어쨌든 이게 외국이 이미 하고 있는 산업용에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같이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그 헬기를 이용한 전 지역 그 노루 전수조사를 그 용역비 4억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예, 이번 그게 보통 여름철에는 그 나무가 무성해서 이제 조사가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이제 이번 동계 겨울철에 이제 하면은 내년 2월 때쯤에 그 아마 통계는 아마 나올 겁니다. 내년 2월쯤에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보다 정확한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노루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과학적인 어떤 방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가 이렇게 조사 다음에부터는 아마 전수조사는 좀 너무 행정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 네 군데 표본을 조사해서 계속 그때 조사된 숫자하고 매년 이렇게 조사된 게 변이 추시를 그런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토론이 진행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마지막 그 소주제인데 이 노루를 아까 이제 허창옥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주의 사례 캥거루를 산업화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붙잡기만 할 게 아니라 노루를 가지고 보호하면서 또는 활용하는 방안 노루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허창옥 의원께서 외국의 사례를 좀 조사하셨다 그랬는데 이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이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게
우리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확한 이게 제주도 면적의 예. 노루의 개체수가 이게 얼마가 적정 수준이냐 예. 이게 먼저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2만 마리가 적정 수준이면 이게 지금 개체수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000마리가 예. 이게 이다면 10,000마리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호주의 캥거루나 그다음에 일본의 사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정밀 조사를 통해서 우리 이 면적의 개체수가 이 정도다. 이 나머지는 도태를 시키는 게 이게 산업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생포를 만약에 뭐 일정 기간 해야 되죠. 돈이 덜 들더라도. 그래서 어떤 목장들 이런 데 사육해서 이 사육하는 노루는 사실 산업용으로 가기 위한 겁니다. 야생은 여전히 야생으로 두고. 그래서 이런 거점이 몇 군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뭐 400곳 이하 내려오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행정과 그다음에 뭐 학계와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게 산업화를 통한 어떤 상품을 제주도에 다시 또 영물인 이 노루의 상품을 만들 건가 하는 거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핵심이 뭐냐면 개체수 적정한 제주도의 노루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이 파악이 전제되고 이게 도민 합의가 됐을 때 사실 이 개체수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이게 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 산업적으로 처리하고, 이미 외국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제가 이 뭐 사례들 막 갖게 했는데 일일이 방송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고민하자는 거죠. 이게 아까 우리 서두에 포획이냐 사살이냐 이 표현 자체 하나도 도민들이 듣게 어감은 상당히 다르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유해동물이 맞냐 틀리냐 하는 이런 단순적인 논리로 얘기한다면 노루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정말 보호하고 그 보호수가 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까지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루의 적정 개체수를 정밀히 조사해서 그 적정 개체수까지는 철저히 보호하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걸 추가하는 부분은 산업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뭐 적정 개체수 조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어떤 그 조사 과정에서 했던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정 개체수라는 거는 어떤 노루가 서식할 수 있는 이 공간 중에 어느 정도의 지금 개체수가 지금 이 서식하는 게 가장 적정하냐 이거지 않습니까? 환경 용량을 보는 건데, 지금의 그 중산간 지역의 이런 과도한 이용 개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정 개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루한테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은 계속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적정 개체수에 있어서도 이걸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그 노루가 기존에 서식하고 있는 이 공원 한라산이라든지 중산간 지역에 대한 이런 그 어떤 그 토지 이용 실태를 조사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게 최대한 그 노루들이 좀 서식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주는 게 어떤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좀 지향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노루 적정 개체수 조사만이 아니고 중산간 지역 노루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또 병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동용 과장님 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적정 개체수 파악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외국에서 연구한 결과는 그 사슴 종류의 적정 개체수는 1평방킬로미터에 5마리 정도입니다. 예. 그럼 제주도 전체 면적을 해도 10,000마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꼭 적정 개체수만 이렇게 보호한다면은 아마 환경단체에서는 아마 더 심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제주형에 맞게끔 요 노루 개체수는 아마 이게 좀 정립이 돼야 될 문제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꾸 이 생포를 해서 아까 관광 자원하는 방법이 저희들도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그 안전행정부 공모 사업으로 이제 그 UIT 시스템을 활용한 생포 그 시스템 사업이 11억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내에 15군데 설치되면은 아마 유도로 따라서 먹이로 유인돼서 이게 잡는 건데, 이렇게 잡게 되면은 그 저희들 그 20억을 투자해서 성산읍 수산리에
47헥타 부지의 노루 자연 생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말이면은 아마 울타리 공사는 전부 될 건데 뭐 올겨울에 잡히는 것은 아마 여기에다가 이제 이주시켜서 여기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전망대를 설치해서 어떤 생태 관광지라든가 또 이제 그 노루를 순치시켜서 지역 주민 소득 그 사업으로도 연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집니다. 그 금방 말씀하신 노루자연 생태공원 47헥타 상당히 예. 좀 넓은 면적인데 이거는 그러면 그 노루를 생포해서 거기다 놓고 예. 관광객들이 와서 노루를 보고 네. 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신데 어쨌든 노루 생포가 그러면 관건입니까 여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요게 수용할 수 있는 노루가 한 200마리에서 300마리까지는 이제 좀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민규 교수님, 이 노루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적정 개체수를 정밀히 조사하고 산업화하는 방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가능하려면 또 어떤 좀 이렇게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되는 게 야생동물을 잡아서 보호한다 하면 이미 야생동물은 아니고요. 그건 뭐 가축이나 수익사업입니다. 동물원 수준에. 실제로 제가 또 전공이 수의사다 보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잘 알다시피 이제 막 사스,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조류 독감, 예. 그리고 뭐 에볼라, 그리고 또 급성혈성 혈소판 감염 증후군, 광견병, 에이즈. 이 처음에 어디서 왔겠습니까? 다 야생동물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 최우선 순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사는데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와일드 애니멀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축과 이런 야생동물 간의 그 질병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이제 통제할 수가 있느냐. 가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생태자연공원 뭐 이런 데 있는 야생 노루나 이런 걸 통제할 수 있지만 야생에 있는 것들은 이제 통제가 안 됩니다. 백시네이션을 할 수도 없고 예. 서로 지금 분명히 소에 있는 질병하고 노루에 있는 질병하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가축에서 아무리 이걸 예방을 해도 또 온다는 거지. 이런 걸 볼 때는 실제로 우리가 같이 산다는 거는 이 지역 내에서 이렇게 걔네들이 사는 그 생태계가 있고 사람이 사는 바운다리가 따로 있다는 거지. 뭐 올려서 산다는 거는 그거는 예. 뭐 우리가 문명을 버리면 물론 가능합니다만 그거는 그냥 저기 파라다이스에서 있는 일이고 좀 그거를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 노루를 지금까지 현재 그 지나치게 농작물 피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노루가 마치 이제 유해동물 뭐 그러니까 이 측면이 너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근데 노루하고 인간이 공존하려면 노루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농가 피해가 없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전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제주도가 노루 보호 운동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겨울철 먹이 주기 운동까지도 했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노루 하면은 뭐 하여튼 제주를 상징하는 동물로 칭송받고 하나의 친근감 있게 생각해 왔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그 사람이 좀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이게 우리 어떤 경제 활동에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의 좀 거리감을 두고 유해동물이라는 명칭까지 지금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런 이 적절한 어떤 관리 정책들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좀 진행이 됐다면은 지금의 이런 좀 극단적인 문제까지 가진 않았을 거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이런 아까 일본의 사례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기 뭐 사슴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그 관광 자원으로도 좀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좀 뭐 하나의 그 지역의 좀 이런 자랑거리로 좀 얘기하는 사례들도 좋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제주 노루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더 그러니까 좀 넓게 그리고 좀 그 긍정적으로 좀 한라산의 좀 상징이라는 그리고 제주도를 좀 대표하는 어떤 관광의 어떤 또 자원으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는다면은 어떤 이거를 좀 유해동물로 보기보다는 정말 좀 우리 주변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좀 친숙한 동물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제가 돼야 될 거는 그러니까 지금 농가 피해가 지금 있고 현실적으로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과 피해 방지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해야 될 과제로는 또 중산간에 대한 어떤 이 보전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간다면은 충분히 좀 뭐 사람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제주를 대표하는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도 충분히 좀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준비한 토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창욱 의원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뭐 노루는 제주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사실 모든 도민들이 그렇게 아끼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그 폭발적인 어쨌든 개체수의 증가로 인해서 여전히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농작물 피해 발생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생태계의 교란의 문제까지도 어쨌든 우리에게 고민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오늘 토론이 사실은 농업인과 노루에게는 똑같은 시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그 사실 불가피한 대책으로 우리 노루 개체수 조정을 위한 이게 방안으로 지난 1년 동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정책 방향을 어느 한쪽만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연환경 수용 능력이 맞는 개체수를 이게 적정 개체수를 유지해가지고 정말 서로가 공존하는 길을 찾아가는 오늘 토론이 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민기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연 생태계 또 인간의 건강한 삶 이런 그 조화로운 그 삶을 유지하고자 이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즉흥적인 이런 시행보다는 저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연구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서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 것일까 연구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우리 제주도가 그 생태의 섬이라든가 평화의 섬이라든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자연유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들인데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기본 조사부터 기초적인 연구부터 할 때 오래 장기간의 우리의 그 제주도 보존에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영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한라산의 명물인 그 노루가 유해 야생 동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농작물에 피해주는 노루가 야생 동물인 점, 이 점 오해 없이 바라고요. 그 노루를 한시적으로 포획 허가를 해준다 해서 제주의 명물인 노루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적정한 노루수가 또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이 이제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그 민선육기 도정은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그중에 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가 도정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루보호 대책에 결코 도가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이제 도정을 믿고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노루 포획 지금 3년 중에 지금 1년이 지금 지났는데 저는 그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저는 그 이 시행 과정에서 제주도가 좀 더 이 노루 관리 그리고 이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미흡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중에 뭐 가장 첫 번째는
지금 농가 피해에 대한 좀 현실적 보상책을 좀 마련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방지 시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성을 좀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물론 개체수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뭐 단 한 번에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계속 이 조사는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 노루 어떤 야생동물에 대한 조사 방법도 좀 개선해 나가면서 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좀 이게 어떤 그 노루의 사살을 통한 그 관리 방안을 좀 보다는 뭐 일단 3년 이후에 어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생태적인 관리 방법들을 좀 찾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루 문제는 무척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지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루 포획 일련의 성과와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고 노루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